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대령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댁내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지금 현재 병마와 싸우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아무쪼록 또 이 어려움 지금 이겨내시고 그리고 모든 거 훌훌 털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미 이 전쟁이 시작된 지가 지금 이제 300일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 진영의 입장이 어떤지 그리고 겨울을 맞아서 특히 이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는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과 드론으로 우크라이나의 여러 가지 인프라스트럭처 이쪽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물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난방 시설도 전혀 안 돼 있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뿐만 아니고 이제 1,300만 명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지금 현재 국내에서 아니면 해외를 지금 떠돌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고 이제 우크라이나 병사들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러시아 병사들도 마찬가지 이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러시아 병사들도 마찬가지로 이 추운 겨울날 지금 현재 전쟁을 하느라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전쟁이 끝나기를 학수고대를 하는데 그러나 여러 가지 양 진영의 입장을 살펴볼 때 조만간 이 전쟁이 끝날 전망은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2023년에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서방 진영과 러시아 간의 지리한 줄다리가 계속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전쟁은 상당한 기간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년 이맘때 이제 처음 연초에 영상을 만들면서 2022년이 대한민국한테 대단히 중요한 해다. 왜냐하면 이제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그런 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천만다행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정의와 공정의 가치가 지금 현재 존중되는 그런 법치국가로 만들려고 그러고 이와 같은 큰 국정 철학을 제시를 했고 이런 분이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그야말로 참 구분을 맞는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아직도 지금 많이 엉터리 같은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있는데 올해는 반드시 속아내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그 다음에 닫게 하고 못 보게 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이 문제가 처리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첫 번째 이 연초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는 북한에도 근데 이제 김정은 이 레짐 자체가 지금 대안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지금 평양을 중심으로 진달래 혁명이 일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러나 또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이런 혁명의 불꽃은 타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 이제 염원하건대 반드시 이 진달래 혁명이 그야말로 평양을 중심으로 들것같이 이제 번져나가기를 이렇게 다시 한번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하면서 오늘 300일 전투 상황 종합평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300일 됐는데 이 전투 현 상황의 지금 특징이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가. 자, 여기 대해서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떤 반격을 하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 러시아가 지금 현재 300일을 맞아서 어떤 또 전쟁을 수행하려고 하는지 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두 진영 간의 가장 핫스팟 지금 현재 격전지가 바로 이 바흐무트이다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자 이제 보시다시피 자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자 프론트 라인이 이런 식으로 지금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이 바흐무트는 지금 현재 도네츠크 안에 있는 이와 같은 도시인데 지금 현재 5달째 여기 지금 현재 러시아는 이 바흐무트를 탈취하려고 그러고 우크라이나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항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흐무트 전투가 주는 그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 한번 보고 그다음에 양국군의 그 피해 상황과 그리고 우크라이나 난민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9번째로 EU가 지금 현재 대러시아 그 제재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지금 현재 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자 이제 서서히 그 국제사회를 지금 현재 국제사회 여러 그 팩터들을 지금 현재 끌어들이고 있는 그런 그 모양새를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자 푸틴이 자 벨라루스를 방문해서 루카셴코를 만났고 그 다음에 푸틴이 군 지휘관 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 젤렌스키가 처음으로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지금 이 미국을 방문을 했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연설도 했고 그러면서 미국으로 패트리엇 그 시스템 이거를 지원받는 그런 그 성과를 얻었고 그다음에 자 이 푸틴과 젤렌스키 모두 다 두 명 다 이제 그 평화협상 제의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도대체 그 내용이 어떤 거면 어떤 거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그 차이를 보는가 이런 것들을 그 말씀을 드리고 300일 그 전쟁 종합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이 전항도인데 2022년 11월 달 이 전항도 하고 그 다음에 12월 달 한 달 뒤에 그 다음에 지금 12월 말까지 보면은 지금 현재 한 달 반 동안 거의 지금 대동소이하게 큰 그 변화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이제 우크라이나 대역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자 이쪽 그 북부 지역에서 이제 약 한 8,000km 평방 킬로미터의 그 영토를 이제 수복을 했고 그다음에 요 남쪽에서도 이제 헤르손 그 도시를 포함해서 4,500 그 평방 킬로미터를 수복을 했는데 자 그 이후에 자 12월 달 그다음 12월 말까지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직도 여기 지금 도네츠크 여기 저 바흐무트 여기에서 지금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누가 전장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 자 이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객관적으로 이제 전부 우크라이나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아까 얘기대로 이제 대역습을 9월 달에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하르키우 저 북부 이쪽 지역에 그 실지를 수복을 했고 그 다음에 남부 지역에서 헤르손을 그 탈환을 하고 지금 현재 바흐무트 지역에서 지금 항전을 계속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우크라이나는 자, 이 지금 현재 이 우크라이나 땅만뿐만 아니고 러시아 후방도 공격을 했다. 그래서 벨고로드, 자, 국경 도시인 벨고로드 역에도 이제 그 공격을 했고, 그 다음에 쿠르스크, 그 다음 노보로시스크, 여기 대해서 이제 러시아 본토를 드론으로 공격을 했다. 이 쿠르스크는 지금 현재 사진에 보면 쿠르스크는 약 한 500km 떨어져 있는데 국경으로부터 여기에 이제 3개 그 공항을 드론으로 공격을 했고 여기는 이제 핵 운용 부대가 지금 주둔해 있는 그런 도시를 공격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노보로시스크 여기는 자 크림반도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간 내륙 도시인데 여기에는 러시아 그 잠수함 부대를 운용하는 그런 그 항구 도시인데 여기에 이제 유류 저장고를 마찬가지로 그 드론으로 공격을 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 군대는 완전히 그 무방비 상태다. 그리고 부대 지휘 체계가 지금 엉망이다. 이렇게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현 전선에 지금 배비되어 있는 러시아군의 실태를 살펴보면은 완전히 수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방어선에 투입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프론트 라인이 약 한 2,400km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병력 투입되어 있는 거는 한 1,300km가 된다.
여기에 지금 월등히 절대적으로 지금 병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방어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이제 병사들 훈련 상태도 대단히 열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 평가는 러시아군은 끼케야 방어 작전만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러시아군은 지금 현재 장기전에 대비해서 참호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 군대는 대단히 지금 현재 컴피텐트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모티베이티드 돼 있다. 그래서 이 조국 영토를 실질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된 그런 전투력을 갖춘 부대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여태까지 이제 대역습을 통해서 자 북쪽 이쪽에 8,000평방킬로미터, 그다음 남쪽에 4,500평방킬로미터 실지를 자 수복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러나 어디까지나 자 전기가 되지만 그러나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은 아니다. 아직도 근 20% 가까이가 지금 실지가 지금 러시아 수중에 들어있는 상태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크라이나의 반격 중점을 보면은, 자, 이런 상황에서, 300일이 된 지금 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반격 중점을, 얘기를 하면은, 1차로 우선 바흐무트, 여기에서 항전을 지속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도네츠크가 있고, 이미 4개 주를 지금 전부 다 러시아 영토화했다 하면서 이제 합병할 시도를 했는데, 자, 루안스크 이쪽은 전부 다 이제 100% 장악을 했고, 그러나 이 도네츠크 주는 이제 한 50%에서 60%밖에 장악을 못했다. 요 바로 앞에 우크라이나 진영이 있는 것이 이제 바흐무트인데, 여기서 지금 이제 5달째 지금 양 진영이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러시아가 여기 바흐무트를 이제 탈취했을 경우에, 이제 슬로반스크나 이제 크로마토르스크 이쪽으로 전부 연결되면서 이제 도네츠크를 완전 장악할 수 있겠다. 예, 그렇게 지금 현재 러시아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도 이거를 빨리 절대로 이제 모든 전력을 동원해서 이제 사수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 놓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두 번째 목표는 반드시 이 남부 지역의 실지 영토 이거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자 크림반도 요 위에서부터 지금 현재 쭉 이 도네츠크로 이어지는 이 지역에 전부 지금 현재 뺏겨 있는데 이 영토를 회복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위해서는 자 실질적으로 여기 이제 자포리샤 이거를 먼저 회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자포리샤 여기에는 이제 주도가 멜리토폴인데 자 이 멜리토폴 그다음에 도네츠크의 마리우폴 요 두 개 도시를 반드시 탈환하자. 이것이 이제 우크라이나 목표다. 그러면서 자 여기 지금 지도에서 자 이쪽에 도네츠크 밑으로 자포리샤 여 국경을 완전히 이게 차단을 하면서 자 이것을 차단을 하면서 이쪽 요 일대를 전부 다 이제 회복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육상 연결 교통로 이거를 이제 차단을 하겠다 하는 것이 2차 우크라이나 반격 중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멜리토폴 지금 주도 여기 멜리토폴이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으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자 이것이 왜 그러냐면 드네프르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자 드네프르 강하고 이 멜리토폴 축선 이거를 지금 장악하는 것이 자 이거를 장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이른바 이제 린치핀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투 더 크리미아 해서 자 크림반도 연결되는 그런 완전 관문이다. 그러면서 교통 철도, 병참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멜리토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멜리토폴을 지금 반드시 장악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이제 드네프르강 이 위쪽에 있는 카초프카, 노바카초프카 이 이제 수력 발전소가 있는 여기인데
자, 이것도 통제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물이 이제 한 85%가 크리미아 쪽으로, 크림반도 쪽으로 전부 이어지고 있고, 전달이 되고 있고, 자, 이와 같은 그 식수원이기 때문에, 자, 카첩과 이 통제도 가능하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자포리샤에 있는 원전, 이거를 지금 러시아군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통제를 이제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수단이 되기 때문에, 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멜리토폴, 자포리샤 요 일대 회복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대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그 외에도 이제, 자, 이 동부 진영에서, 이쪽에서 그 전투에서도 성과를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쪽 동부 진영의 전투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야 이제 크리미아 반도 이쪽 그 입구를 차단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차 우크라이나의 최종 그 목표는 크림반도를 탈환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림반도라고 하는 것이 이번 전쟁의 핵심이다. 이제 센터 오브 그래비티 해서 이제 완전히 무게중심 전쟁이 중점이다. 이렇게 지금 전략 중점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최종 그 목표, 우크라이나 목표는 이 크림반도다. 이것은 이제 우크라이나 그 합참의장인 잘루치니의 그 평가다. 반면 러시아가 지금 300일 만에 러시아의 그 전쟁 수행 능력을 살펴보면은, 자, 아까 얘기로 도네츠크 이거 완전 정복하자. 1차 달성 목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지금 50% 60% 장을 못했기 때문에 이 도네츠크를 100% 장악해야, 그래야 4개 합병주가 완전히 해방되는 거다. 이제 쟤들 말로 따르면은, 자, 푸틴 말에 따르면은 완전히 탈락지화하고 비군사화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만약 여기만 제대로 이제 도네츠크만 이제 우리가 확보를 하게 되면은 더 이상 추가적으로 다른 영토를 확장하거나 영토를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뭐 전쟁을 계속 지속하거나 이런 일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락지화한다는 얘기는, 자, 지금 현재 그 젤렌스키 레짐 자체가 과거 그 히틀러하고 그 비견이 되는 막 그런 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젤렌스키 이 레짐을 지금 현재 굴복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비군사화 한다고 한 얘기는, 자, 이 4개 점령 지역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어떤 이런 군사적인 장비나 이런 것들이 일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현재 푸틴은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전략은, 자, 이제 군사적전에서 이제 우리가 도네츠크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 러시아의 지금 현재의 군사 전략은 뭐냐면, 무조건 지금 현재 때리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 데나 막 때리는 거다. 특히 그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 때리는 거다. 어느 특정 지역을 겨냥해서 때리는 게 아니고, 자, 이제 인프라 있는 데는 그냥 무조건 그냥 때린다. 그래, 스트래티직 파밍 캠페인이다. 자, 그래서 전 지역에 전역에 걸쳐서 인프라를 공격한다. 이제 그런 게 러시아의 지금 현재 전쟁 수행 그 전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이제 세르게이 주로비킨. 자, 이 장군이 지금 현재 이 작전을 전부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장군은 시리아에서 이미, 자, 제너럴 아마게돈 해서 완전히 그야말로 이 파멸의 어떤 장군이다. 그런 그 닉네임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이 사람 이제 컨셉에 따라서 인프라를 무조건 때린다. 여기저기 막 때린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발전, 전기 공급 시설, 그 다음에 급수, 난방, 군수시설, 철도, 교량, 터널, 가릴 것 없이 모든 인프라를 이제 초토화시킨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그 불편을 야기시키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제 젤렌스키 그 정부에 대해서 지금 빨리 그 평화 협상에 이제 나서라. 그러면서 이 전쟁을 빨리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강요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때 동원되는 것이 이제 미사일이고, 그 다음에 샤헤드 136 그 드론이다. 이거는 이란으로부터 이제 수입한 그런 드론이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또 그 전쟁터에 지금 현재 바그너 용병을 지금 이제 쓰고 있고, 그러나 이 바그너 용병은 이제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이제 구매를 했다.
자, 이 무기 구매 그 협정을 체결했다. 이 얘기는 이제 미 NSC 대변인 켈비의 그 이제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궁극적으로 굴복을 시키고 이제 협상 테이블을 유도하는 것이 이제 러시아의 컨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국지전에서 자, 어느 이 전역에서 지금 싸우는 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지금 무기 체계나 군수 물자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모로 우리가 지금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그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일반인 대상으로 아니면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무조건 그 공격하고 버밍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러시아 그 전략 수행 전쟁 수행 그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겨울이 이미 왔기 때문에 자, 이 겨울 전쟁 대비해서 이제 방어 전술을 이제 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가장 치열한 이제 핫스팟이 완전히 바흐무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이 바흐무트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얘기대로 이제 1300km 그 전선 중에 이제 5개월간 지금 전투가 지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푸틴은 자, 이 그 바흐무트의 이제 교도소 그 재소자나 아니면 와그너 여기 이제 저 용병들을 지금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바흐무트 이것은 전략적인 가치가 그렇게 높은 지역은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왜 지금 이 여기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냐 하면은 이것은 전적으로 아까 얘기대로 푸틴 컨셉에 따라서 이 도네츠크를 전부 완전 장악하기 위해서는 관문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반드시 이제 먹어야 되겠다. 지시도 내렸고 또 아까 얘기하는 주로비킨 이 장군 자체가 내가 이 바흐무트 반드시 먹겠다. 또 직접 보고도 했고 그래서 이 푸틴이 야 9월 15일까지 먹어봐. 반드시 먹도록 해. 이와 같은 그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기서 지금 5개월째 아주 그 지속적인 그런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흐무트 이것이 만약 함락될 경우에 이제 크라마토르스크하고 슬로반스크 이쪽은 이제 그대로 직결이 된다. 그러나 약 한 30에서 40km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흐무트 설사 완전히 먹는다 해도 곧장 이와 같은 그 두 개 크라마토르스크나 슬로반스크로 직접 진격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지금 현재 러시아가 처해 있는 그런 어떤 전력을 살펴볼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개월에 걸쳐서 전쟁을 했지만 그 전선 그 돌파 속도가 지금 이제 10km를 채 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지금 러시아군의 현 실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자, 이 헤르손을 지금 철수를 했다. 왜냐하면 이 바흐무트 때문에 헤르손을 철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흐무트에 좀 더 병력을 그 동원하기 위해서 자, 여러모로 지금 이제 드네프르강 이것에 지금 안에서 저 북쪽에서 전투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장애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남쪽으로 좀 철수를 했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이제 출혈을 계속 지금 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볼 때 바흐무트 때문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는 근본적으로 이제 부가적으로 좀 더 유리해졌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는 지난 12월 20일 날 자, 이 바흐무트 직접 저 전투 현장을 찾았습니다. 전투 현장을 찾아서 요 사진에 지금 조그맣게 원으로 본 여기 이제 이게 젤렌스키 대통령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 그 국기에다가 여기에 참전했던 그 바흐무트 참여했던 우크라이나 그 병사들이 일일이 전부 사인을 하고 그래서 이 국기를 우크라이나 국기를 그 다음날 미국 그 갈 때 전부 들고 가서 자, 의회에서 이제 그 하원의장 펠로시한테 전부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이제 젤렌스키 얘기는 Sie sind übermenschen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전부 초인적인 그런 그 위대한 사람들이다 하면서 Sie sind unsere Stärke und unsere Helden 그러면서 자,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우리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힘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그 영웅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서 결사항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병사들을 이와 같이 격려했다. 자, 우크라이나 그 피해 상황을 보면은 군인은 다 13,000명이 전부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민간인 사망자도 6,900명에 달한다. 이 유엔 통계에 따르면. 아까 얘기대로 1,300만 명이 지금 피난 중이고, 그 다음에 전 국토의 20% 지금 301을 맞는 지금, 현재,
러시아가 지금 장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들 인프라 그 폭격으로 인해서 이제 단전, 단수, 에너지난 그 난방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국민 총 생산이 3분의 1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두 자릿수의 그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환율도 떨어지고, 국가 부채는 늘어나고 있고, 국가 재정의 그 해외 의존도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이죠. 반면 러시아 피해 상황은 12월 26일 현재 러시아 군인들은 10만 2,600명이 전사를 했고, 그 다음에 전차도 3,000대가 넘게 파괴가 됐다. 장갑차는 6,000대 넘게 파괴가 됐다. 그 외에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포병, 단장, 로켓, 그 다음에 방공, 항공기나 헬기, 무인기, 순양 미사일, 전함 이런 데서 많은 그 군사적인 그 피해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여태까지 그 전비를 지출한 것이 약 한 820억 US 달러에 따른다. 이것은 매월 한 100억 그 US 미국 그 US 달러에 달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그 장비 손실액은 208억 유로에 달한다.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그 포브스에 따른 그 통계다. 자, 우크라이나 그 난민 상황인데 아까 얘기대로 1,300만 명이 지금 현재 전부 피난 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와 같이 지금 현재 폴란드에 한 150만 명이 넘어갔고 러시아는 280만 명이 넘어갔다. 그 다음 독일 땅에도 지금 100만 명이 넘게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피난을 와 있는데, 이 중에 80%가 여성이고, 그 다음에 48%는, 이 중에 40반 정도는 미성년자인 그 자녀들을 전부 동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균 연령은 28세에 달한다. 그리고 77%가 배우자 없이 지금 현재 독일 땅을 밟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2%가 이 돈바스 지역 출신들이고, 그 다음에 4분의 3이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다. 이렇게 지금 통계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국제사 그 지원 동향을 살펴보면은 약 한 42여 개국이 여태까지 이제 그 각종 그 생션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인도는 아직 불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헝가리나 튀르키예는 제재에 대단히 그 소극적이다. 이제 참여에 소극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2월 13일 그 파리에서 그 개발 컨퍼런스에서 자 공여국 그 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 이 자리에서 그 겨울 그 지원을 위해서 약 한 10억 유로를 전부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강조되고 있는 거는 앞으로 인프라 그 복구하는데도 엄청나게 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난민 지원하는데도 많은 돈이 이제 소모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또 이 무기 지원, 자, 무기 지원, 여기도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치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독일 야당 CDU 당사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뭐라고 이제 숄츠 수상한테 빨리 우크라이나에다 레오파드 그 전차 지원을 하라, 이제 이런 그 촉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EU가 이제 9번째 그 대러시아 제재를 이제 이 패킷을 이제 부과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푸틴이 지금 이제 민간인을 공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그 인프라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이번 겨울을 완전히 무기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반인도적인 비인간적인 그와 같은 그 전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여기 이제 포함된 내용 가운데는 export under control 해서 이제 수출 통제, 그 다음에 각종 그 드알유스 물품에 대한 군사복합체 이 물품에 대한 그 제재를 강화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학 chemical agents, 그 다음에 nerve 신경작용제 뭐 이런 거, night vision 그래서 이제 야간 야간 vision, night vision, 야간 열상 장비나 이 야간 투시경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electronics, IT component, aviation 이런 물건들의 이런 품목들에 대해서 이제 엑스포트 수출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제한을 강화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것 중에 EU 제재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드론이 지금 현재 문제인데, 이 드론 엔진 이거를 직접 그 러시아에다 수출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드론을 그 러시아에다 수출해서는 안 된다. 자, 이런 것들을 완전히 금지시키는 그와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지금 이란이 지금 현재 그 러시아에 대해서 이 드론 그 수출을 했는데, 이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란은 이제 EU의 그 제재 대상이 된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약 한 200명의 추가적 인사에 대해서 이제 유럽 내 그 재산을 전부 동결시키고, 그 다음에 EU 입국을 그 저지하는, 금지하는 그와 같은 조치들이 지금 9차 EU 그 제재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푸틴이 이제 12월 19일 날 그 벨라루스를 방문해서 루카셴코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어떤 형태로든 하여튼 뭐 말은 안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그런 토의 내용은 전혀 없었다. 이제 갔다 와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이 전쟁에서 지금 코너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푸틴이 어떤 형태로든 이 벨라루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벨라루스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유인하기 위해서, 연합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실은 방문을 했는데 별 뾰족한 성과는 없었던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서방적인 평가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북부의 그 육상 공격 이런 것들도 그 기대를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우크라이나 군을 북부 지역에다 묶어놓는 그와 같은, 그러니까 이 같은 우크라이나 군이 이제 동부전선이나 아니면 남부전선에 투사되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일정 부분 막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그런 역할을 지금 이제 벨라루스가 할 수 있겠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여기도 이제 1085km의 어떤 국경선을 갖고 있는 이런 광대한 그런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벨라루스는 이번 전쟁에서 대단히 전략적으로 아주 그 중요한 그런 그 요충지다, 이렇게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중순에 이제 러시아하고 벨라루스 간에는 연합군 사령부를 이제 구성을 했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여기 따라서 9,000명의 그 러시아 군인들이 지금 벨라루스에 주둔하고 있고, 또 수백 대 전차가 지금 현재 벨라루스에 있고, 그리고 박격포 이런 것들이 배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벨라루스가 이번 전쟁에 그 참전할 수 있는 그 가능성, 이거는 대단히 이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회의적이다, 이렇게 전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우크라이나 그 합참 평가에 따르면은, 자, 이 대우크라이나 이 공습, 지금 현재 많은 것들이 지금 현재 날라오는데, 우리한테 날라오는데, 우리의 그 인프라 이쪽으로 지금 파괴하기 위해서 날라오는데, 상당 부분 지금 현재 벨라루스를 통해서 지금 날라오고 있다. 이런 그 평가를 내리고 있고, 또 폴란드조차도 우크라이나 이 확정 가능성, 벨라루스가 여기에 개입함으로써 자, 확정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12월 21일 날은 이제 푸틴이 군지휘관, 국방지휘관 회의를 그 주재를 했고, 이 자리에서 이제 훈장 수여식도 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전부 우크라이나 그 병사들 우리 국방, 러시아 군들 대단히 잘 싸우고 있다, 선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그 격려 치하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sicher 해서 전쟁 승리, 이거 반드시 확실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 우크라이나는 모든 그 우리의 군사적인 목표 이거는 달성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자, 이와 같은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 모든 우리 육해공군, 모든 우리 그 러시아군 그 병력에 대해서 모든 필요한 조치들, 이런 것들을 전부 지금 이제 구비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자, 이와 같은 과정에서 자, 우리의 전력을 강화하는 이러한 조치를 강구하는 차원에서 전혀 이 예산이나 뭐 이런 것들은 걸림돌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무조건 하여튼 돈 신경 쓰지 않고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 지금 봤더니 드론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며 드론 중요성도 강조를 했고, 그러면서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원자력 이 핵 운영 부대, 여기에 대해서 항상 스탠바이 하라,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르마티 ICBM 이거를 지난 봄부터 우리가 가을이면 자, 이것을 전부 다 실전 배치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게 조만간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배비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 지휘관 회의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쇼이구 그 국방장관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앞으로 우리 러시아 그 병력을 150만으로 하겠다, 증원하겠다. 그러니까 35만 명 정도가 이제 증원이 되고, 그다음 이 중에서 이제 69만 한 반 정도는 직업 군인이고, 그리고 의무 복무병사 이걸 이제 50%를 앞으로 증원하겠다. 그러면서 징집 연령을 여태까지 18세에서 이제 30세로 그 늘리는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12월 22일 날은 젤렌스키가 처음으로 전쟁 나가서 처음으로 지금 현재 미국을 그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 왜 그럼 12월 달에 갑자기 방문하냐 이 관련해서 이제 방문 시기 관련해서는 이제 올 1월 달부터 이제 공화당 내 그 하원이 만약 장악을 하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미국 정부가 이제 우크라이나 그 지원하는데 여러 가지 그 제약이 따를 수가 있겠다. 자, 이와 같은 그 우려도 되고 앞으로 이와 같은 그 불투명성이 지금 상존하기 때문에 자, 가급적 좀 빨리 와라 해서 이제 12월 달에 이제 방문을 했다. 그런 얘기고. 자, 젤렌스키는 이 방문에서 바이든도 만나서 면담을 했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도 연설을 하면서 한마디로 그 전폭적인 그 미국으로부터의 그 지지를 확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이든은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Sie werden niemals alleine dastehen.에서, 자, 우크라이나 국민 여러분, 젤렌스키, 대통령, 결코 단 한 번도 혼자 서 계신 적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 앞으로 이 전 미국 그 국민들은 자, 이 여러분이 지금 현재 젤렌스키 대통령의 행보, 여기를 항상 따라갈 것이다. 동반할 것이다. 우리가. 그러면서 항상 여러분 편에 서서, 자, 기아의 편에 서서, 그러니까 어디 필요할 때까지 언제든지 그 기아의 편에 서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아까 얘기대로 이제 바흐무트에서 받은 우크라이나 그 국기, 이거를 이제 전부 전달을 했고, 그러면서 이 젤렌스키는 여기 대해서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자, 이 국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거를 지금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번 전쟁에서 우리는 이제 철저하게 그 저항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투쟁을 하고 전투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 전쟁에서 우리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것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미국 국민들과 그리고 전 세계 자유진영 국민들이 전부 다 일치 단결해서 지금 하여튼 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이제 연설에서 했습니다. 자, 이번 방문에서 이제 450억 그 미국 달러를 전부 지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정부조차도 자, 장갑차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패트리엇 시스템 이거를 지금 이제 지원을 하고 하면서 앞으로 이제 중무기, 예컨대 이제 장갑차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제 그 전차도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로 지금 현재 큰 그 방향을 수정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번 방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독일로부터 이제 독일 정부나 아니면은 이제 유럽 내 그 독일 레오파드 전차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한 10여 개국 되는데, 자, 이런 나라들로부터 이제 레오파드 이 전차도 우리가 우크라이나한테 줘야 된다. 이제 이와 같은 큰 그 분위기를 트는, 물꼬를 트는, 방향을 바꾸는 그러한 그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패트리엇 시스템을 이걸 받았는데,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 공중공격이 워낙 치열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패트리엇 시스템을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약 18억 5천만 그 미화로 18억 5천만 US 달러 해당된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우크라이나 병사들, 이 운용하는 병사들은 독일 그라펜부에 여기에서 지금 교육을 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자 이뿐만 아니고 여태까지 이제 하이마스나 자 이 단장 로켓 그다음에 플로그 아페 시스템 나잠스 해서 방공 무기 체계 이런 것들을 전부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평가는 자 너들이 지금 현재 패트리어트 시스템 이거를 우크라이나 중무로 해서 이제 앞으로 미국과 이 나토는 이제 앞으로 이번 그 전쟁,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전쟁의 한 당사자로 부상을 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 패트리어트는 우리 러시아군의 완전히 합법적인 그런 공격 목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바이든이 젤렌스키를 지지하자 이것을 확인한 뒤 하루 만에 푸틴은 자 평화협상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얘기는 Our goal is not to speed the flywheel of military conflict, but on the contrary to end this war.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표라고 하는 거는 자, 이 군사 갈등, 이 전쟁 이거를 지금 현재 계속 그 flywheel 이거를 돌리면서 자, 이게 좀 더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고 더 격화시키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로 이 전쟁을 끝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to end this war 자 이거를 굉장히 센시티브한 표현인데 여태까지 이 푸틴은 이번 전쟁을 한 번도 전쟁이란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페셜 오퍼레이션에서 특수작전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민족 내부 간의 어떤 특수작전이다 이런 그 뉘앙스로 전부 얘기를 해왔는데 그러나 이번에 여기에서 지금 현재 전쟁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러시아 내부적으로 지금 푸틴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격 대상이 되고 이와 같은 큰 실수를 이제 범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미국 입장은 자, 푸틴의 이 평화협상 제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자, 바이든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푸틴과 그 대화할 의지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이제 언제 그 대화를 하냐 하면은 반드시 이제 푸틴이 그야말로 진정성을 보인다. 이 협상에 대한 진정성을 보일 때 그때 이제 그 푸틴과 대화할 거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언제 또 대화를 할 거냐 하면은 우크라이나하고 아니면 미국의 그 동맹국들하고 나토 회원국들이나 뭐 이 동맹국들하고 전부 그 상의를 해서 상의한 후에 또 이제 우크라이나가 전부 다 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을 할 경우에 푸틴과 이제 그 협상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되기로 하면은 자 미국은 절대로 일방적으로 이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 그 커다란 전제 조건은 세 가지. 그러니까 푸틴 네가 진정성을 보여야 되고 너의 진정성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인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변국 우리 우방국들도 여기에 대해서 전부 진정성이 있다 푸틴이. 자 이런 것들을 전부 해야 이 삼박자가 제대로 고루 갖춰져야 지금 우리가 너하고 얘기를 하겠다. 이게 미국의 입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USA werden Zelensky nicht so viel Handlungen drängen. 자 그래서 미국은 절대로 젤렌스키에 대해서 자 평화협상에 임하라. 협상에 이런 거를 뭐 종용하는 그런 것들은 일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전혀 현실과 맞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야 대충 이제 지루하니까 지금 완전 너무 피곤하니까 이 전쟁 그 피로도에 따라서 이제는 자 하지 대충 빨리 협상에 참여해 뭐 이런 식의 강요는 절대로 안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젤렌스키가 그 평화협상을 이제 9월 달부터 계속 또 해왔는데 전반기 외에도 이제 9월 달에 계속 했는데 자 9월 유엔 총회에서는 이제 5개 평안에 대해서 이제 제의를 했고 여기에 따르면은 이제 자 이 공격 이거를 이제 반드시 러시아 공격에 대해서 이제 벌을 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명을 보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안보 그 다음에 영토 이 인테그리티 이런 것들을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영토를 지금 빼앗기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안보가 보장이 돼야 되고 또 우리 영토 실제 이것이 회복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국제사회가 전부 그 구속력을 갖춘 그런 안보 협정 이런 것들로 전부 보장을 하라. 그런 얘기면서 또 우리가 스스로 자주국방할 수 있도록
이 단호함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그 유엔 총회에서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11월 중순서 G20 그 정상회담에서 이제 젤렌스키가 10개항을 발표했고, 그 다음에 이 10개항은 12월 18일 날 다시 한번 젤렌스키에 의해서 강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르면 러시아 군대 니들은 점령에서 반드시 철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쟁 피해 이거 반드시 보상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자, 전쟁 종식 이런 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세계적인 어떤 이런 정상회담, 글로벌 피스 포뮬러 서밋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세부적으로 하나씩 보면은 자, 1, 2, 3항은 저 보면은 Radiation Nuclear Safety 해서 저 방사능, 그 핵 이쪽 그 안전 보장. 그 다음에 Food Security. 자, 이 식량 그 안보. 그 다음에 에너지 시큐리티, 에너지 안보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릴리스 오브 all prisoners and deportees에서 자, 이 저 전부 이 저 수감자들 아니면 저 뭐 탈영자들 이런 사람 다 석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아까 얘기대로 우크라이나 그 영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유엔 차타 따라서 다시 한번 러시아인들도 전부 다 이와 같은 저 확인을 하고. 예컨대 우크라이나 그 영토를 보장한다든지 회복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여섯 번째는 자, 러시아 부대는 전부 철수를 하라. 그러면서 완전히 적대 행위를 종식을 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 저 국경, 러시아 국경 이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자, 이거 완전히 그 이제 국제사회가 완전히 러시아의 그 전쟁 범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부 다 프로시큐트하고 전부 다 이 전쟁 범죄에 대해서 이제 단죄를 하고 추궁을 하고, 자, 이와 같은 그 행위가 뒤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에코사이드에서 이제 생태계를 그 파괴하는 그런 행위를 멈추고, 그리고 환경 이런 것들도 전부 보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conflict escalation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유로 아틀란틱 이 전체 차원에서 지역 어떤 이런 security 그 dialogue system 이런 것들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열 번째는 이제 전쟁 종식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된다. 이와 같은 10개 항을 자, 이 아까 얘기대로 저 G20에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요번 그 12월 18일 날 자, 국제사회를 상대로 젤렌스키가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러시아 반응 한마디로 이제 완전히 이건 100% 이제 부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러시아는 절대로 우리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이 지역을 포기할 의사가 없고, 그 다음에 절대로 지금 현재 전쟁 보상 뭐 여기 대해서 이행할 그런 의지가 없고, 그 다음에 자, 국제 무슨 사법재판소나 이런 데서 우리가 자, 무슨 여기 대해서 심판을 받거나 이런 일도 절대로 할 수가 없고, 자, 그러면서 이제 라브로프 그 외교부 장관 얘기는 우크라이나 정부는 한마디로 페한도르슨 페이크 해가지고 완전히 이 평화 협상에서 당사자로서 이제 부적격한 그런 그 실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우크라이나하고 이와 같은 협상을 하지 않는다. 우리 그 평화 협상의 대상은 자, 우크라이나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나토라든지 서방 세계라든지 이게 좀 굵직굵직한 뭐 이런 단체지, 우크라이나 얘들하고는 우린 절대로 상대를 안 한다. 이런 것이 이제 러시아의 입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300일간의 그 전쟁 평가를 해보면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거는 완전 100% 실패작이다. 이렇게 제가 지금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개 점령국을 전부 합병 조치를 했는데, 자, 이것을 지금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 이것들 지금 불확실한 그런 그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엄청나게 러시아의 그 인적 물적 재원들을 소모했고 희생을 이제 전부 여태까지 희생을 이제 가져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번 10개월간 300일 동안 이와 같은 무모한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의 국격은 완전히 그 추락을 했고, 그 다음에 국제정치의 위상이 이런 격화됐을 뿐만 아니고 세계 제2위의 그런 어떤 강력한 그 군사력을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천만의 말씀.
완전히 종이 호랑이다 이런 것들을 백일화에 완전히 만천하에 지금 이제 드러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백과점의 평가다. 그 다음에 이번 전쟁을 획책함으로 해서 서구 진영은 자 완전히 러시아에 대해서 반대 그런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서 미국과 나토 EU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시켰다. 그 다음에 스웨덴하고 핀란드가 완전히 중립을 포기하고 나토 가입을 선언했다. 이제 그런 얘기는 이건 엄청나게 러시아 안보에 이제 치명적인 그런 행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핀란드하고 러시아하고 약 1300km에 달하는 국경선을 가지고 있고, 여태까지 핀란드는 핀란디제이션 해가지고 계속 이제 우리는 중립을 고수한다. 대신 러시아로부터 구소련으로부터 어떤 이런 위해 이런 것들을 전부 안보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보장을 받아왔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하면서 상대적으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근데 이 국경선에 대한 어떤 이런 경계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방어나 이런 것들을 좀 느슨하게 할 수 있었던 반면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핀란드 나토 가입 이후부터는 완전히 스토리가 달라진다 이 말이죠. 이 1300km에 달하는 국경선에 훨씬 더 많은 중무정한 그런 러시아 군대를 풀어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태까지 스웨덴도 사실은 이 나토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스웨덴까지 돌아섰다. 이건 스칸디나비 3국이 완전히 이제 나토 멤버가 됐을 때 엄청나게 지금 현재 이 러시아 안보에 큰 위해 요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이제 독일도 사실은 군사적으로 동서냉전 이후에 크게 그렇게 위협적인 그런 세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번 전쟁에서 완전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독일 국방부는, 독일 정부는 약 한 1000억 유로에 달하는 존더페미겐에서 특수 자산 이거를 특별히 제정을 함으로써 근데 이제 BAP 국내 총생산 2%에 해당하는 그런 국방비 지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매년 부족분은 2천억 유로에서 4년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250억 유로씩 추가로 계속 국방비에다 증액을 함으로써 BIP 2%를 이제 넘게 하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독일 분데스웨어 연방군의 어떤 이런 공격형 무기, 중무기 이런 분야에서 훨씬 더 많은 이런 투자를 가능케 하는 이와 같은 조치들을 전부 지금 가능케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올 1월, 1월 달이나 2월 달에 러시아는 이제 대공세를 취할 거다. 아니면 봄이 되면 대공세를 취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벨라루스하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북부 정세에서 공세를 취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대단히 불가능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 태세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너무나 이 재래무기 이쪽 분야에서 전쟁 수행 과정에서 볼 때 러시아 한계가 백일하에 지금 완전히 만천하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전차는 굴러다니는 전차는 이제 없을 지경이고, 그래서 무슨 수단으로 지금 이와 같은 공세를 취하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전력 미비로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 태세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전쟁 지금 300일을 만난 이 전쟁을 지금 볼 때 현재 이 우크라이나가 항전 의지 이거는 어느 때보다도 높다. 지금 현재 사기도 높고 이제 90% 이상이 끝까지 싸운다. 이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반면에 이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얘들하고는 절대로 평화협상 안 한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이 4개 점령 지역에서 철수를 안 한다. 이런 얘기. 끝까지 우리가 정복한다. 이 얘기 또 불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협상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이런 실마리를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대단히 불가능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이게 지금 정부 이 평화 제의를 했지만은 이 절대로 이제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러시아도 이제 무조건 항복하라. 그 다음에 이제 4개 합병국에 완전히 인정하라. 그러면서 비군사와 탈나치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처럼 이제 두 진영, 양 진영의 어떤 이런 주장하는 이 요구사항이 완전히 그야말로 합의점 찾지 못하고 계속 평행선을 걷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평화협상을 통한 해결 이런 것들은 대단히 어려울 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양국은 이제 드디어 겨울 전쟁에 돌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다음 영상에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의 그 겨울 전쟁 이것이 과연 어떻게 그 진행이 될 것인가 이 얘기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겨울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 수행에서 어떤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겨울 전쟁이 역사적으로 이제 예컨대 1939년도, 40년도에 그 당시에 그 핀란드하고 소련 간에 있었는데, 이 핀란드 소련의 그 겨울 전쟁이 과연 역사적으로 어떤 그 교훈을 주는지, 그 다음에 이 핀란드 겨울 전쟁과 지금 현재의 우크라이나 겨울 전쟁이 어떤 유사성을 띠고 있는지, 또 어떤 그 구소련과 지금 현재 러시아가 똑같은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는지, 지금 이 겨울 전쟁을 수행하면서 이런 것들을 지금 비교하면서 과연 이번 겨울 전쟁이 누구한테 더 유리할 거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한테 유리할까 아니면 러시아한테 유리할까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서 앞으로 이 겨울 전쟁이 지금 현재 통상 얘기할 때 이제 11월 달부터 이것이 3월 달 뭐 4월 달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1월, 12월 1, 2, 3, 4 대략 한 겨울 전쟁은 6개월 정도 그 지속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겨울 전쟁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건지,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 전쟁에 어떤 식의 영향을 이 전쟁 이 성격을 바꿔놓을 건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 얘기를 하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자 이것으로 이제 오늘 영상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올 한 해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정말 이 건강하시기를 빌고, 이제 저도 뭐 나이가 이제 70이 되다 보니까 이 주변에서 많이 뻥뻥 떨어진 사람들도 많이 보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대단히 참 긴장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더 여러분들 전부 다 이 건강할 때 건강 잘 지키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건강 잃으면 다 잃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번 영상은 전부 여기서 마치고, 조만간 겨울 전쟁, 우크라이나 겨울 전쟁에 대해서 조만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